인간관계가 깨지는 게 운이 벌써부터 깨지는 거예요. 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인간관계. 두 번째가 건강입니다. 건강 꺾이고. 세 번째가 내 자리의 추락. 그러니까 내가 현재 있던 위치에서 추락을 하면 그건 운이 꺾인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내가 인간관계 잘못하고, 맞죠? 내가 투자 잘못하고, 왜 공부 안 하고 그냥 남들이 하라는 데서 해서 뭐 어떻게 됐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반성문 쓰면 기회를 준다니까, 하늘에서. 내가 대부분 풀 때 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문서 써서 하는 거. 대부분 다 손보를 봤어요. 될 거야, 여러분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사실 이번 시간 주제는 운이 꺾인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네. 어떤 사람들이 좀 운이 꺾였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운이 꺾인 사람들은 벌써 눈빛부터가 꺾여 있죠. 운이 없는 거예요. 운이 자꾸 이렇게 운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운이 어떤 형식으로 들어오냐면 10년 단위로 해서 3번씩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언제까지 들어오냐면, 보통 크게 운이 들어오는 게 50대까지 들어와요. 네. 그리고 50대 이후서부터는 크게 운이 안 들어와. 근데 그 운이 들어올 때는 나쁜 것부터 먼저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걸 이겨내면 운이 오고, 아니면 더 이렇게 좀 꼬꾸라지는 게 있어요. 대부분이 인간관계가 깨지는 게 운이 벌써부터 깨지는 거예요. 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인간관계. 인간관계고, 두 번째가 건강입니다. 건강 꺾이고. 세 번째가 내 자리의 추락. 그러니까 내가 현재 있던 위치에서 추락을 하면 그건 운이 꺾인 거예요. 끌어내렸다는 소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높은 자리에 있어서 그럼 밑으로 떨어졌다. 그럼 그거 운이 꺾였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거를 그냥 보시면 돼요. 이게 사실 이 금전적으로도 힘든 분들이 더 많거든요. 네. 금전은 포함이 안 될까요? 뭐 금전은 그 기본적으로 지금 다 허덕이들이 있으니까, 금전적으로 네. 허덕이고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다들 그렇게 힘들고 있으니까 뭐 그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딱히 크게. 왜냐면 나는 지금 평균화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사람마다 다 틀리겠죠. 근데 이게 지금 보시는 분들한테 평균화적으로 얘기하니까 약간 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요거는 좀 얘기를 한 겁니다. 본인이 알잖아요, 벌써부터 내가 운이 좋은지 나쁜지. 그렇다면 이제 본인 이 영상을 딱 보고 나서 이게 다 포함이 돼서 난 운이 꺾였구나 네. 라고 판단이 됐어요. 네. 그럴 때는 운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없을까요? 반성부터 해야 돼요. 반성하는 방법이 있어. 네. 지금부터 그 운도 그렇고, 이제 하늘에서 이제 뭔가 나한테 복을 줄 때는 뭐냐면 명분을 찾아요. 명분. 네. 왜 너한테 줘야 되는데? 라고 이제 물어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명분을 찾아가지고 편지 같은 걸로 써요. 내가 운이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좀 이런 것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쫙 써. 반성도 좀 해야지. 자기가 잘 보이게 반성도 좀 하면서 이렇게 딱 써요. 쓰고 나서 도장 딱 찍고 머리맡에 놓고 자면 돼요. 며칠간만. 그럼 답이 와요. 꿈으로 오든 조상님이 보여서 뭘 어떻게 하라 그러든 옵니다. 왜냐면 내가 이렇게 쓴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미 하늘한테 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 도장까지 찍었어. 뭐야? 확실하게 하늘에서 보증을 해줄 만한 그게 되는 거야.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줘보고 못하면 다시 그냥 원상복구 시켜놓은 거고, 잘하면 거기서 조금씩 줘. 반성문을 쓰는 거네요. 내가 잘못 살아서 지금 힘든 거잖아. 솔직히 닦아놓고 운이 왜 떨어져? 내가 무언가 실수를 했다든가 내가 잘못 살아서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없어. 네. 결론적으로는 내가 인간관계 잘못하고, 맞죠? 내가 투자 잘못하고, 왜 공부 안 하고 그냥 남들이 하라는 데서 해서 뭐 어떻게 됐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반성문 쓰면 기회를 준다니까, 하늘에서. 내가 대부분 풀 때 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문서 써서 하는 거. 네. 대부분 다 손보를 봤어요. 될 거야, 여러분도. 그거는 일반인들이 그냥 본인들이 해도 되는 거예요? 뭐 예수님한테 쓰든 부처님한테 쓰든 뭐 마호메트한테 쓰든 알아서 써서. 그럼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서 본인이 잘못한 거를 적어가지고 잘못해서 내가 요런 점을 잘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힘드니까 조금 한 번만 봐주시고, 조금 운 좀 앞당겨서 좀 달라고 이렇게 쓰면 돼. 기회라고, 이제 운이라고 쓰면 안 되니까 좀 이런 기회를 주시면 제가 좀 더 열심히 진짜 반성하고 제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도장 찍어야 돼. 왜냐면 그렇게 쓴다는 것 자체가 내가 그랬을 때 반성한다는 의미거든요. 네. 다 알아, 위에서. 그리고 사실 본인 또한 좀 바뀌면은 운도 따라 들어가. 운이 50대까지만. 50대까지만. 50대 이후는 안 줘요. 쥐천명이기 때문에 그때서부터는 내가 그걸 할 나이가 아니야. 불호까지는 내가 자꾸 유혹에 흔들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하늘이 도와줘. 근데 50대 때는 내가 뜻을 이뤄서 살아가야 하는 데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걸 안 줍니다. 그때부터 너 실력으로 한번 살아봐라. 하늘에서 그러는 거야. 내가 뒷바라지 해줄 테니까.
그때서부터는 인생들이 어떻게 될지는 정해지는 거고 하여튼 머리맡에다가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명분이 없으면 안 돼. 진짜 제일 중요한 게 명분. 그래야 하늘도 반론을 못 하잖아. 이렇게 저렇게 뜨는데 내가 매를 맞고 있는데 부모님한테 정말 죄송하고 이렇게 해서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때리다 못 때리잖아요. 그쵸? 똑같은 이치야.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본인한테 운을 줘야 되는 명분을 정확히 적으면 된다. 그리고 만약에 혹시나 이제 여기 무속이니까 좀 내가 무속적으로 얘기를 잘 안 해가지고 좀 그런 것 같은데 이 무속이니까 만약에 구슬한다 싶으면 그 무속인한테 그런 편지를 그렇게 써가지고 그쪽 신령님한테 올려달라고 그러세요. 구슬 만약에 하시는 분이라면 치성이라든가 그럼 더 효과가 좋겠죠. 그쪽 신령님들이 이제 올라가서 그거를 이렇게 주거든요. 언제냐면 이게 하늘로 또 올라갈 때가 있어. 보통 시합을 해서 음력 3월 3일, 음력 7월 7일 날은 신령님들이 전부 다 하늘에 올라가서 보고를 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런 것들은 다 신령님들이 다 취합을 해서 가지고 가. 그러니까 음력 3월 3일, 음력 7월 7일 날 하면 좋다, 안 좋다? 좋다. 그 이전에 내야지. 신령님들이 가져가니까. 감사합니다. 네.